늦가을의 바닷가 마을은 밤 공기 속에서도 소금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금불 새우구이집 간판 위에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유리창 너머로는 불빛이 반짝였죠. 정우는 오랜 친구 상철, 경수와 함께 낡은 목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금 위에 올려진 대야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인생 아니겠냐? 불판 위에서 익어가다 맛있게 사라지는 거지. 정우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맞부딪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잔들이 오가며 웃음이 터지고 옆 테이블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죠. 정우는 새우 껍질을 벗기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대하가 살이 꽉 찼네요. 가을이 제철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은 거의 이렇게 밖에서 해결해요. 미숙이 말하자 영자가 그래도 여긴 오길 잘했네. 분위기 좋잖아요.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상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다 인연이지요. 이렇게 만나서 웃고 먹고 이런 게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농담에 모두 웃었고 잠시 식당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우는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미숙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세월이 묻어 있었죠. 그는 그런 눈빛을 오래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요? 미숙이 물었고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 이제 슬슬 다음 챕터를 생각해야죠.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한쪽에서 상철과 영자는 여전히 장난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새우를 뒤집다 불에 손을 대며 소리를 질렀고 모두가 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정우도 덩달아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된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창가에는 김이 서렸고 바깥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우는 그 빛 사이로 미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마지막 주문이요. 라고 외치자 모두가 아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철은 이제 정리하자며 계산을 하려 했지만 영자가 오늘은 저희가 낼게요라며 막았습니다. 서로 웃으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정우는 미숙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런 밤이 오랜만이네요. 미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우는 어깨를 움츠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빛이 줄어든 골목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가슴 한가운데서 천천히 번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바람이 한층 차가워진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려다 문득 며칠 전 미숙이 말했던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커피향 27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카페는 길모퉁이 화단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고소한 원두 냄새가 퍼졌습니다. 미숙은 커피 머신 앞에서 에스프레소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우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처 볼 일이 있어서요. 커피 한 잔 생각나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은 정호는 밖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거리를 스치는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커피 향이 불안한 마음을 눌러주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그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많으시겠네요. 가을엔 좀 그래요. 커플들이 제일 많이 와요. 미숙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외로움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좋은 일이죠. 사람 냄새 나는 계절이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영자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기서 또 뵙네요? 세상 참 좁죠? 미숙은 살짝 놀란 듯이 웃었고 정호도 머쓱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커피를 주문하며 두 사람 사이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 미소엔 장난스러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커피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조심스레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미숙은 그 명함을 한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온기가 감돌았고 정호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차가웠지만 어딘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무의식적으로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는 미숙이 준 영수증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엔 작게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을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인도를 덮기 시작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정호는 다시 미숙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미숙이 나타났고 그녀는 살짝 놀란 듯 미소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여기 커피가 생각나서요. 그리고 조용해서 좋네요. 정호의 말투에는 묘한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마주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커피를 마셨고 때로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취미나 음악 이야기보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들었고 중간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앞에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길가의 단풍잎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래요. 아무 일도 없던 듯 살다가 문득 그리움이 찾아오죠.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목소리 너머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상철은 정호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멋부리고 다녀? 좋은 일 있지? 정호는 소주잔을 들며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나도 이제 사람 좀 만나야지. 집에만 있으니까 병나겠더라고. 그의 대답에 상철은 잠시 웃다가 이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영자와 희성과 함께 카페 근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름이 뭐라 했더라? 정호 씨? 꽤 진중하던데? 미숙은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희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거죠. 나이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관계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친구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 애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숙의 이름을 떠올렸고 그 감정이 질투인지 외로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숙은 상철의 시선을 눈치채고 조금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불 꺼진 집에서 오래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빛이 없는 거실 한가운데서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정호는 퇴근길에 미숙의 카페 앞을 지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쪽에서는 상철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엔 미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장면은 그에게 작은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따뜻했기에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문을 열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미숙은 그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던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내 시선을 돌리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술잔을 비우며 상철에게 전화를 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괜한 기대를 했던 걸까? 그냥 친구였던 건데 내가 혼자 착각한 건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카페 문을 열고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켰지만 정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은 그대로였지만 창밖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카운터 안쪽 서랍을 열어 정호가 두고 간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명함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며 멈췄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타이밍이 있어. 영자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서로 엇갈릴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지. 괜히 조급해하지 마.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혹시 끝난 걸까 하는 두려움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정호는 회사에서 퇴직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제 좀 쉬시겠네요. 누군가의 말에 정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쉬는 게 익숙해질지 모르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무심코 바닷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처럼 불빛이 다시 켜질까? 다음 날 밤 정호는 다시 미숙의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뒤로 어두운 골목 끝에 희미한 가로등 하나가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늦가을 저녁, 하늘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상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잔하자. 그때 그 집 알아? 새우구이 집.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그는 낯익은 간판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소금불 새우구이 집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예전과 같은 구수한 연기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익숙한 자리로 안내하며 옛날 생각나지? 하고 웃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묘하게 떨렸고 불빛이 잔 속에 비치며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바람 사이로 3명의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도 정우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닿은 순간 식당 안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영자가 먼저 어머 반가워요. 또 뵙네요. 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상철은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향해 이야, 이게 다 인연이지. 라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미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자리를 붙여 앉히자 자연스럽게 두 테이블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정우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안도감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상철은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던졌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정우는 미숙의 앞에 놓인 새우를 조심스레 껍질 벗겨 접시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하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다시금 따뜻하게 엮였습니다. 불빛이 흔들리고 식당 안에는 예전처럼 사람들의 웃음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술잔을 비우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씁쓸한 미소와 함께 묘한 후련함이 비쳤습니다. 정우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그날 밤 식당 문을 나설 때 바람이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정우는 미숙과 함께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안했습니다. 미숙은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말 못한 게 많았거든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천천히 맞춰졌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스며왔고 찬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얇은 김으로 퍼졌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 잊었던 따뜻함이 다시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워진 늦가을, 소금불 새우구이 집의 불빛이 다시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미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불판 위에서 새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긴 오해와 멈췄던 시간이 서서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보고도 그냥 갔어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말 섞으면 더 어색해질까 봐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잔을 돌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어두운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은 친구가 힘들다 해서 잠깐 얘기만 한 거였어요. 정우는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땐 그냥 제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상철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영자와 희선은 맞은편에서 그래도 잘 됐네요라며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고 가게 안에 불빛이 붉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새우 타는 냄새가 뒤섞여 마치 오래된 추억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손을 뻗어 미숙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의 긴 시간을 메우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식당 안은 포근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을이 다 가네요. 미숙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래전 잊어버렸던 감정이 다시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을 넘어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라는 것을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저녁, 거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우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자리한 커피향 27의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미숙이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리자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는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따뜻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쁘시죠? 그의 질문에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단 덜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는 손님이 있잖아요. 정우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미숙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인사요? 그동안 고마웠다고요. 덕분에 제 삶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미숙은 커피잔을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정우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정우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두 사람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닿았습니다. 창가의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잔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불빛 참 좋네요. 미숙은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켜두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다시 올까 봐요. 정우의 눈가에 미묘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카페 밖의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이 저물어도 그들의 인연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